나이가 들수록 가족 안에서의 역할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돌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엔 기대야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이런 변화는 종종 조용하게 찾아오지만 그 변화가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지는 겪어보기 전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할이 뒤바뀌어 가는 두 사람과 병원 접수대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 속에서 피어오른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바람이 쓸고 지나가던 늦가을 아침, 정희 씨는 시어머니 순분 여사의 진료 예약이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문득 예전 생각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저를 이끌어주던 때도 있었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데 그 말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순분 여사는 예전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다. 아픈 데가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손주 돌보는 일도 척척 해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어지럽다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희 씨는 자연스레 손을 잡아드리고 약속 시간을 챙겨 알려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분 여사는 자신이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가만히 쥐었다 펴며 말했다. 내가 괜히 너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정희 씨는 서둘러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 같이 다니니까 마음이 놓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가 혹시 불편해하시는 건 아닐까? 조금씩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병원 로비는 은은한 약 냄새와 함께 익숙한 듯 어수선했다. 진료 접수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제각기 번호표를 들고 서 있었고 순분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자꾸만 작아지는 듯 했다. 어디에 서야 하냐? 저기인가 저기인가. 정희 씨는 부드럽게 팔을 잡아 안내했지만 순분 여사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접수대 직원이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5호가 예약하신 분, 다음 분 들어오세요. 순분 여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놀란 듯 번호표를 떨어뜨렸다. 순간 엎지르듯 바닥에 퍼진 종이를 줍다 말고 순분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르겠다. 정희야, 나 좀 도와줘야겠다. 그 말에 실린 떨림은 아주 작았지만 정희 씨의 심장 가장 안쪽을 건드렸다. 그동안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늘 단단하고 늘 어른이었던 순분 여사가 처음으로 조용히 기대어 오는 순간이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순분 여사의 주름진 손등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마치 역할이 바뀌어가는 시간의 흐름이 조용히 멈춰 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접수대에서 작은 오해가 싹 트는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접수대 앞에서 사람들이 한두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순분 여사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정희 씨는 그 힘을 느끼며
어머니가 이렇게 불안해하셨던 적이 있었나 하고 생각했다. 순서는 금세 돌아왔다. 정희 씨는 미리 확인해 둔 진료과와 번호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오후가 예약하셨죠? 신분증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씨가 가방에서 순분 여사의 신분증을 꺼내려는 순간 순분 여사가 갑자기 손을 뻗어 말했다. 내가 낼게. 이건 내가 해야지. 그러나 가방 안을 급히 뒤적이던 순분 여사는 얼굴이 굳어졌다. 서류 봉투만 있었고 신분증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 내가 분명히 넣어왔는데. 순분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은 조금 빠른 말투로 말했다. 신분증 없으시면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음 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분 여사는 마치 자신이 크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된 듯 작게 몸을 움츠렸다. 또 내가 잘못했네. 나이 먹으니까 내가 사람 하나 일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 말에 정희 씨의 가슴이 탁 하고 내려앉았다. 순분 여사는 늘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했고 그 원칙처럼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접수대 직원의 말 한마디에 얼어붙는 것을 보자 정희 씨는 마음이 쓰라리기 시작했다. 죄송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정희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직원은 형식적인 미소만 지은 채 다음 번호를 불렀다. 정희 씨는 순분 여사를 창가 쪽 의자에 앉히고 서류 봉투를 다시 뒤졌다. 봉투 안에는 진료 예약증, 약국 영수증, 최근 검사 결과가 꼼꼼히 정리돼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고 오셨는지 알겠네. 그 생각이 떠올라 정희 씨는 더 마음이 아팠다. 정희야, 괜히 너만 고생시킨다. 순분 여사는 손끝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같이 온 건 당연한 거예요. 신분증도 아마 다른 주머니에 있으실 거예요. 정희 씨는 어머니의 가방을 조심스레 열어 작은 지갑을 꺼냈다. 낡고 부드러워진 가죽은 오래된 손길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지갑을 열자 현금 몇 장과 함께 비닐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 있네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순분 여사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건 미리 준비해 와야지. 환자 보호자도 참.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분 여사는 들은 듯 몸을 굽혔다. 그 말은 그녀의 어깨 위에 오래된 돌처럼 내려앉았다. 정희 씨는 순간 가슴 깊은 데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순분 여사가 이미 충분히 위축되어 있다는 걸 아는 그녀는 대신 조용히 손등을 감싸쥐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린 잘하고 있어요. 순분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정혜 씨 쪽으로 몸을 기댔다. 정희야, 나도 이제 누가 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평생 의젓하던 사람의 조용하고 약한 고백. 정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무엇인가 천천히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다. 약해진 사람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때 접수대 쪽에서 직원이 다시 불렀다. 아까 오후가 예약하신 분 다시 오셔도 됩니다. 정희 씨는 순분 여사의 손을 꼭 잡은 채 한 걸음씩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께 기대는 마음도, 어머니가 내게 기댈 마음도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좋겠다. 접수대 절차를 다시 마친 뒤 정희 씨와 순분 여사는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병원 특유의 공기, 사람들의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이름 호명. 이 모든 것 사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만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순분 여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희야, 나는 말이다. 어른이라면, 특히 시어머니라면 끝까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어. 그래야 너희한테 부담 안 되고 내가 내 목 자면서 사는 것 같아서. 정희 씨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머물렀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고집 아닌 고집, 책임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평생의 조심스러움이었다. 어머니,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정희 씨는 부드럽게 답했다. 기대라는 게 꼭 약해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서로 나누는 거지. 순분 여사는 시선을 내리깔며 가만히 무릎을 문질렀다. 그 손의 주름 사이에는 긴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금 뒤 순분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지난번에도 너한테 말 못한 일이 있다. 무슨 일이요, 어머니? 순분 여사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지난달에 혼자 병원 왔을 때 말이다. 접수대에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좀 뭐라 하더라고. 그날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 아무 일 아닌데도 말이다. 정희 씨의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도 마음이 쓰일까봐. 그리고 나도 내가 아직 혼자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거든. 순분 여사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병원 냉온풍기에서 나오는 약한 바람이 순분 여사의 머리결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 모습에서 정희 씨는 예전과 달라져가는 어머니를 더 선명히 느꼈다. 강했던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고 버티던 사람도 언젠가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려는 듯 순분 여사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말했다. 정희야, 앞으로는 너한테 조금만 더 의지해도 되겠니?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문이 천천히 열리듯 속 깊은 곳에서 어렵게 꺼낸 진심이었다. 정희 씨는 잠시 말없이 순분 여사를 바라보았다. 평생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강하게 굴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작은 소녀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는 이미 많이 기대고 있어요. 어머니가 제게 기대는 게 오히려 저한테 더 고마운 일이에요. 순분 여사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날 고맙다 생각한다고? 정희 씨는 살며시 웃었다. 어머니가 저를 믿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순분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체념도 후회도 아니었다.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혼자 버텨온 세월을 비로소 내려놓으려는 안도였다. 그때 진료실 앞 전광판이 깜빡였다. 순분 여사,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순분 여사가 일어나려는 순간 균형을 잠시 잃고 팔이 떨렸다. 정희 씨는 바로 그녀의 팔을 받쳤다. 천천히 가요, 어머니. 순분 여사는 미약하게나마 웃으며 말했다. 이젠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가운데 뜨겁고도 부드러운 감정이 번져가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작은 용기라는 걸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천천히 진료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진료실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며 두 사람을 맞았다. 순분 여사님 오셨어요. 자리 편하게 앉으세요. 정희 씨는 시어머니의 팔을 받쳐 천천히 의자에 앉도록 도왔다. 순분 여사는 한 번, 두 번 심호흡을 하고 조금 굳은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요즘 어지러움은 좀 어떠셨어요? 의사가 묻자 순분 여사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정희 씨를 살짝 바라보았다. 정희 씨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읽었다. 이젠 내가 먼저 말해도 괜찮을까? 그런 주저함이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신 말했다. 어머니가 며칠 전보다 어지럼증이 좀 더 잦아지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걸음도 조금 흔들리시는 날이 있어요. 순분 여사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한구석에 누가 대신 설명해줘서 다행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검사 결과는 지난번보다 큰 변화는 없지만 기력이 떨어지신 게 원인일 수 있어요.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누가 조금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순분 여사는 그 말에 순간 눈을 내렸다. 의사가 돌아가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이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보호자분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말은 사실 단순한 의료적 조언이었지만 순분 여사에게는 더는 혼자서도 못한다는 선언처럼 들린 듯했다. 정희 씨는 그 느낌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순분 여사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약해졌나요? 의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약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더 건강한 거죠. 순분 여사는 그제야 조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끄덕임 뒤에 숨겨진 생각을 느꼈다. 받아들이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진료가 마무리되고 의사는 약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다. 다음 진료는 꼭 보호자분과 함께 오세요. 지금처럼요. 그 말을 들은 순분 여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진료실을 나오는 길, 순분 여사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차트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그 어수선한 공간에서 순분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혜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순분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자연스럽다. 근데 말이다, 정희야. 나는 평생 누군가한테 기대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더 어색하다.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너한테 짐 되는 것 같고. 정희 씨는 순간 마음이 저릿해졌다. 어머니, 전혀요. 저는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믿고 기대 주시는 게 고마워요. 순분 여사는 고개를 돌려 정혜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전엔 없던 흔들림이 있었다. 강한 사람이 처음으로 약해지는 순간의 솔직함이랄까. 정희야, 너는 참 든든하다. 그 말은 칭찬보다 더 깊고 감사보다 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순분 여사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조금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조금만 더 너한테 기대도 되겠니? 정희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한 만큼만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분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살짝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때 순분 여사가 정희 씨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정희야, 사실은 너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 그 말에 정희 씨는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작고 여린 진심. 오늘 그 마음이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진료실을 나와 약국으로 향하는 복도는 생각보다 붐볐다. 순분 여사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자꾸만 정혜 씨의 소매 끝을 잡았다 놓았다. 예전 같으면 앞장서서 빠르게 걸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걸음 하나하나를 신중히 내딛고 있었다. 약국 앞 의자에 앉자마자 순분 여사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조용히 무릎 위에 손을 포개었다. 정희 씨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조제 대기 번호표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일 때 순분 여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희야, 오늘 이렇게 너한테 기대게 된 게 기분이 좀 이상하다. 정희 씨는 고개를 돌려
순분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 말투에는 미안함과 안도가 함께 실려 있었다. 어머니,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희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다가도 어느 순간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순분 여사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가방에서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냈다. 너덜너덜한 작은 메모지였다. 이거 오늘 아침에 적어온 건데 말이다. 혹시 내가 설명 잘 못하고 또 너 고생시킬까봐 해야 할 말들을 적어온 거다. 그 메모지에는 글씨 크기가 제각각인 작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지러움 일주일 지속, 아침 기상시 더 심함, 약 복용 시간 변동 없음, 걷다가 2번 휘청거림. 정희 씨는 그것을 보고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머니, 이걸 혼자 적으셨어요? 응. 너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희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순분 여사가 내밀고 있는 메모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혼자서라도 해내고 싶다는,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던 흔적이었다. 정희 씨는 메모지를 두 손으로 사르르 감싸며 말했다. 어머니, 이거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걸 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순분 여사는 눈을 살짝 피하며 웃었다. 애쓴 건 아니고 그냥 버티고 싶었던 거지. 내가 너희 짐이 되는 건 싫으니까. 정희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어머니, 짐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어릴 때 감기만 걸려도 어머니는 밤새 끓이던 죽을 다시 데우고 또 데우고, 저는 그게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순분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다. 마치 오래 참고 있던 무언가가 살짝 흔들린 듯한 표정이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고 싶으셨다면 저는 그 마음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어요. 순분 여사는 양손을 무릎 위에서 꽉 깍지 끼었다. 그러다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너한테 그런 말 참 하고 싶었다. 그 한 문장은 평생 어른의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이었다. 정희야, 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근데 그게 허락된 건지 몰랐다. 그 말에 정희 씨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 어머니, 기대도 돼요. 저한테 언제든. 순분 여사는 고개를 살짝 들어 정희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감추려 했던 마음이 천천히, 조용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약국에서 번호가 울렸다. 98번 환자분 약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순분 여사의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아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분 여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정희야, 오늘 너한테 기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그 말은
감정이 커다란 파도가 되어 밀려오기 직전에만 나오는 아주 솔직한 속마음이었다. 정희 씨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앞으로도요. 순분 여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끄덕임엔 비로소 기대어도 된다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수락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온 뒤 정희 씨와 순분 여사는 병원 건물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병원 정문 앞 인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가을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살짝 스칠 때마다 낙엽들이 마른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러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길을 걸었다. 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서로에게 더 가깝게 닿는 순간에 가까웠다. 순분 여사는 약봉투를 꺼내보며 말했다. 정희야, 약이 참 많아졌다. 이걸 다 챙기려면 너한테 번거롭지 않겠니? 정희 씨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번거롭긴요. 시간만 맞춰드리면 되죠. 저도 이렇게 챙겨드리는 게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 순분 여사는 걸음을 멈추고 한쪽 손으로 약봉투를 꼭 쥐었다. 근데 말이다. 내가 자꾸 이렇게 내 손을 빌리면 너도 지치지 않겠니? 그 말에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제야 솔직하게 드러나는 약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의지했다가 혹시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순분 여사의 어깨 근처로 살짝 다가섰다.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가 저를 믿고 기대주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힘이 돼요. 순분 여사는 의아하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기대는 게 힘이 된다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어머니께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어머니는 늘 혼자 해결했고 힘들어도 표현 안 하셨고 근데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는 걸 허락해 주시는 건 마치 제가 어머니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순분 여사는 무거운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그 말 참 이상하다.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냐? 정희 씨는 부드럽게 웃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누가 내게 기대는 것도 사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잖아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자 순분 여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멀리 도로를 바라보았다. 버스들이 오가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순분 여사의 시선은 그저 조용히 머물렀다. 정희야. 잠시 뒤 순분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한테 얼마만큼 힘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요즘 자꾸 궁금하다. 정희 씨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요. 저한테 있어 그냥 존재 자체가 힘이에요. 말을 안 하셔도 그렇고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요. 순분 여사는 시선을 천천히 떨구며 두 손을 가볍게 문질렀다. 내가 그렇게나 힘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그럼요. 어머니는 저한테 늘 버팀목 같은 분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버팀목 할 차례죠. 순분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표정은 무너질 듯 말 듯 흔들렸다. 정희야.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사람 나이 들어가니까 누구한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 정희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만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순분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희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고맙다. 내가 이런 말을 너한테 하게 될 줄 몰랐다. 정희 씨는 마음이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오늘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순분 여사는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내가 너한테 조금 기대보고 싶다. 그 말은 병원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부터 오래된 시간까지 이어져 비로소 두 사람의 마음이 닿은 순간이었다. 벤치 뒤로 길게 그림자가 늘어나며 늦은 오후의 햇살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정희 씨는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조금 달라질 것을 조용히 예감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붉은 석양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고 창문에 반사된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다. 정희 씨는 버스 손잡이를 가볍게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 순분 여사의 옆모습을 살폈다. 그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어딘가 한 겹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배어 있었다. 버스가 부드럽게 흔들릴 때마다 순분 여사는 살짝 중심을 잃을 듯 했지만 금세 정희 씨의 팔을 잡고 균형을 되찾았다. 그 잡는 힘이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정희 씨는 느꼈다. 잠시 후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 앞 골목으로 향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는 시간, 창문마다 켜진 노란 불빛들이 동네를 포근히 감싸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순분 여사는 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정희야. 그 부름은 아주 조심스러웠다. 오늘 하루 참 오래 살아있는 동안 처음 같은 날이었다. 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다. 어머니, 왜요? 힘들었어요? 순분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날이라 그렇다. 거실로 들어온 순분 여사는 쿠션을 조심히 고쳐놓고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정희 씨도 맞은편 의자에 가볍게 앉으며 어머니의 몸짓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순분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말했다. 정희야, 나는 말이다. 평생 누군가한테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시어머니는 흔들리면 안 되고 며느리에게는 약한 모습 보여선 안 되고
그게 내 자리라고만 생각했어.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이어지는 말은 마치 마음속 깊은 서랍 하나를 열어 꺼내는 듯 했다. 근데 오늘 병원에서 내가 너한테 기대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고 또 그게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더라. 그 말에 정희 씨의 가슴이 잔잔히 저려왔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믿어준다는 게 제일 고마워요. 순분 여사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참 잘한다. 사람 마음 붙잡는 걸. 정희 씨도 웃었다. 저는 그냥 어머니 마음이 보여서요. 순분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금은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사실은 혼자 병원에 갔던 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내 생각이 참 많이 났다. 그때도 너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말할 용기가 없었어. 정희 씨는 목이 조금 메어 대답하기 전에 숨을 한 번 들이켰다. 어머니,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제 마음 받아주신 것 같아서요. 순분 여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어머니께 다가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다가가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순분 여사는 가만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그동안 서로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정희야, 너도 나 의지해도 된다. 나도 내 어른인데. 정희 씨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저 정말요? 그럼 내가 오늘 얼마나 든든했는지 내가 아나. 그런 너를 내가 기댈 뿐이겠냐. 나도 내 곁에 있어주고 싶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조금씩 쌓여왔던 감정이 드디어 서로를 향해 완전히 열린 순간이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손을 뻗어 순분 여사의 손등 위에 올렸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말보다 따뜻한 감정이 서서히 번져나갔다. 순분 여사는 너무 조용하게 말했다. 정희야, 오늘 너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 참 따뜻하더라.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는 언제든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가 기대고 싶은 만큼 제가 함께 있어 드릴게요. 바깥에서는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집안은 잔잔한 전등빛 아래 두 사람의 숨결로만 채워져 있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갈등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을 받는 과정으로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창밖이 깊은 남색으로 물들 무렵 정희 씨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순분 여사에게 건넸다. 순분 여사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도가 손바닥을 타고 스며들자 오늘 하루의 긴장도 함께 풀려 내려가는 듯했다. 정희야. 순분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시선을 창밖으로 향하며 천천히 말했다. 너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쩐지 예전에는 느끼지 못한 마음이 든다. 정희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떤 마음이요, 어머니? 순분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말 하나를 꺼내듯 가만히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본 게 대체 언제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내 사람 같았다. 그 말은 마치 조용한 물결처럼 정희 씨의 마음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어머니, 정희 씨는 말끝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다. 저도 그런 날을 참 오래 기다렸어요. 순분 여사는 정희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도 거리감도 어색함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따뜻하고 담담한 표정이었다. 정희야, 나 이제 내가 혼자서 다 하겠다는 고집 좀 내려놓으려고 한다.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오늘 그렇게 말해주셔서 전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가 제게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요. 순분 여사는 컵을 내려놓고 양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살짝 떨리는 손이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약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약해진 마음을 누가 받아줄까 하는 게 더 두렵더라. 정희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순분 여사의 손을 덮었다. 어머니, 그 마음 제가 받아들일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셔도 되는 것처럼 저도 어머니 손 잡아도 되는 거니까요. 순분 여사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 오래된 거리와 오해와 고집이 조용히 녹아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제는 너한테 조금 더 기대고 너도 나한테 기대고 그렇게 지내보자. 정희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면서 살아요. 방 안에는 조용한 전등빛이 흐르고 컵에서 올라오는 미약한 김이 따뜻한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잎을 흔들며 속삭이는 듯 했고 집 안에는 두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같은 자리에 내려앉고 있었다. 순분 여사는 정희 씨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다. 정희야, 오늘 너한테 기대고 싶었다는 그 마음. 앞으로는 그냥 숨기지 않을게. 정희 씨도 손을 가만히 감싸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제게 기대 주시는 만큼 저도 어머니께 마음을 더 열게 될 것 같아요. 순분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 나이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로 채워져 있었다. 오늘 병원 접수대에서 시작된 작은 흔들림은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역할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기대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조용한 밤의 끝에서 함께 깨닫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